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 보시세요? 예. 도움이 되시나요? 좀 그래도 복습하는 게? 예. 복습할 수 있어서,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어서오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 만들기 반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AI를 많이 접목을 시키질 않았어요. 특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 특히 더 했고, 근데 이제 하반기 오면서부터 AI가 이제 많이 더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 AI를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AI가 지금 많이 기존 유튜브 영상 만들기 반보다, 기존에 했던 반보다 AI 기능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다양한 AI 기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런 AI 사이트, 생성형 AI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들어주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둘 이제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년 같으면 스마트폰 사진 촬영을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AI가 워낙에 이제 대세다 보니까 AI를 많이 알고 가시는 게, 그리고 AI로 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돌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스토리보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우리가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뭐 다양한 다른 사람들 거 해본 거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AI를 통해서, 제미나이나 챗GPT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에 뭐 스크립트를 짜든지 아니면 영상 구조를 짠다든지 어떤 스토리보드를 짠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청만 하게 되면 하나둘 만들어져서 거기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영상을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 이미지를 만든 걸 가지고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단계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예전만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대신 또 이제 이런 AI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성형 AI 사이트를 좀 더 이제 시간을 늘린다든지 다양한 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게 또 하기 위해서는 유료 구독을 많이 하게 돼요. 유료 구독을. 그러면 뭐 제미나이, 구글 AI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잘 쓰려고 그러면 29,000원 정도 들어가고, 챗GPT 하나만 써도 $20니까 그것도 한 3만원 돈 들어가고, 뭐 보통 3만원 돈에서 한 달 비용이 4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그 또 배경음악을 또 만들기 위해서 배경음악을 또 내가 기존에 있던 음악을 쓰게 되면 저작권도 걸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도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 또 AI 음악도 만들어야 되는데 AI 음악을 AI 사이트에서 만들려고 내가 저작권 없이 쓰려면 그것도 역시 유료로 또 구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해다 보시다 보면 이 AI 사이트들이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구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제미나이 하나 정도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또 만들려고 그러면 음악 사이트도 구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여러 가지 많이 나가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무료 계정에서 최소한 최대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료로 가장 많은 걸 얻어가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구글 제미나이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AI 강의를 하게 되면 챗GPT 위주로 거의 강의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챗GPT를 안 쓰고 제미나이에서, 특히 구글 AI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글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죠. 구글이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이 검색 데이터 이런 보유 양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데이터 누적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돌출하는 이런 데이터 값들이 통계 값들이 훨씬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구글 AI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AI들이 무료로만 써도 물론 어떤 것들은 좀 이제 하루에 있어요. 한정이 있고 그 다음 유료로 해도 영상 만드는 것도 한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료로 써도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구글 제미나이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죠? 알람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이미지를 세로로 만들어라 가로로 만들어라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제미나이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옛날 사진들 옛날 그 낡은 그런 흑백 사진 그 옛날 우리 뭐 할머니들 사진 아니면 부모님 사진이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면 얘한테 그 사진을 찍어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손상이 됐다면 손상된 거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미나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미나이가 뭐 제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은 제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건 이제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근데 이 제미나이의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참 희한해요. 얘가 이제 희한한 거라기보다도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미나이가 별자리 이름입니다. 별자리 이름. 별자리인데 이 별자리 이름이 바로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그럼 왜 쌍둥이 자리라는 별자리를 얘네들이 가졌을까요? 처음에는 구글이 바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바드. 구글 바드라고. 근데 엄청 창피와 조롱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글의 생성형 AI 사이트였어요. 그 바드라는 게. 그러고 이제 절치부심해서 나온 게 이 제미나이라는 겁니다. 제미나이. 그래서 이 쌍둥이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 같아요. 이제 AI의 한 명, AI와 사용자인 나가 쌍둥이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를 이제 한글 사이트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맨 위에 제미나이 그 써져 있던 자리에 쌍둥이 자리라고 써요. 쌍둥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기능들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한두 시간 만에 뭐 두세 시간 만에 뭐 하루 이틀 만에 이걸 다 마스터한다라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시간은 이제 오늘 3회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12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11번, 12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앞으로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시면 오늘 신문 같은 경우도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려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든든한 비서다. 뭐 비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AI를 쓰면서 지난번에 우리 초반에 글쓰기 어시스트 해봤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때요? 이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든든하죠? 든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기능을 못 쓰는 폰이었다면 이제 오늘 배우는 이 제미나이 안에서 그 글쓰기 어시스트를 돌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갤럭시 AI나 아니면 아이폰 AI에서 했던 그런 기능들을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 제미나이에서 해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돕는 든든한 비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AI로 인해서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자리를 뭐 잃었다기보다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그다음에 제2의 변곡점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를 일을 하든 안 하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는 현실이니까 같이 잘 이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재미나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뭘 물어봐도, 자네들한테 물어봐도, 어제 가르쳐 줬잖아. 또 물어보냐고. 맨날 물어보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아니고 이제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친구들한테 잘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 친구가 왠지 어떨 때마다 좀 튕기는 경우도 있고 잘 가르쳐 주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나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안에서 1대1 우리 개인 비서가 돼서 이 제미나이가 일상과 업무의 고민을 빠르게 똑똑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디지털 배움터라는 걸. 그래서 그거는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해줬었는데 영상 수업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엄마가 배우러 들어왔는데 초등학생이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뭘 가르쳐 줬냐면 그때는 AI라기보다도 앱을 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는 근데 영상 편집을 하는데 그냥 만들어진 템플릿에서 내가 글씨만 고쳐 넣으면 멋진 영상이 하나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앱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앱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앱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 학생이 배우러 들어온 이유가 학교에 이제 유튜버 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대요. 많이 있는데 영상 하나 이제 딱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다고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 근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짜증이 나서 엄마가 이걸 배운다고 하니까 같이 배우러 되냐고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그런 지금으로 보면은 그 앱이 캡컷이나 키네마스터 같은 그런 앱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아주 템플릿만 있어가지고 캡컷도 템플릿도 있고 키네마스터 템플릿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글씨만 바꾼다든지 사진만 바꾸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영상이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어서 그거를 이제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줬더니 애가 이제 입이 이만큼 찢어서 귀에 걸린 거야. 너무 좋다고. 이제 그래서 거기는 또 워터마크가 생성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나 우리 아버님들이 나갔을 때 우리 시니어분들이 나갔을 때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친구들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어봤을 때 그때는 막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전파 지금 배우시는 것들을 나 오늘 이거 배웠어 해서 친구들한테 아니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그 다음에 해본 것들을 자꾸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오늘 배운 이 자리에서 저 문만 나가면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계속 써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를 가지고 1대1 비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일상과 업무에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배우신 것들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지인들한테 전파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미나이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1대1 비서 중에 그 라이브 채팅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채팅. 그 라이브 채팅이 있는데 그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도 얘가 내가 얘기할 때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얘가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딱 끊는 순간 얘가 그걸 싹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답변을 내가 질문한 것들을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내놔요.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 AI 라이브 채팅에서는 AI가 어때요? 내 편이 되는 거죠. 내 편이 돼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제미나이가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미나이가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예요. 음성 대화. 타자 우리 솔직히 저도 타자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키보드 스마트폰에서도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말로 하는 마이크 기능이 있잖아요. 말로 하게 되면 얘가 그걸 다 알아듣고서 텍스트 써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느려도 상관없이 그냥 라이브를 통해서 그냥 사람과 대화하듯이 말만 전달, 음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런 형광등 같은 거 저거 이제 수리하려고, 저걸 만약에 형광등 교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걸 어떨 때 뜯어내도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라이브로 카메라를 비춰서 이거 형광등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한테 해주면 얘는 알려줘요. 이게 무슨 제품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분해 조립을 해서 형광등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인지 얘가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 살던 어떤 형광등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갓이 있잖아요. 근데 안 빠지잖아요. 이게 잘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해고 그 다음에 어떤 조립을 하는 이케아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제 오잖아요. 근데 조립을 하려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빨리 조립을 해서 써야 돼. 이럴 때 카메라를 비추면서 이 제품을 내가 샀는데 조립하는 방법을 몰라. 네가 최대한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 하면 얘는 이 제품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를 통해서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청난 기억력과 요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책 한 권 분량 이렇게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이런 책 한 권을 그냥 딱 업로드만 해도 얘는 순식간에 몇 분 안에 그냥 바로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딱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얘가 돌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긴 분량의 책이나 영상 같은 경우도 영상도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상을 올려도 얘가 그걸 요약을 싹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거를 어떤 슬라이드 이런 강의안 같은 걸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강의안 같은 걸로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가 너무 쉽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이렇게 세 줄로 해달라고 그러면 아주 짧게 제일 중요한 요약을 핵심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핵심 요약도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카메라로 이제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얘는 뛰어난 시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라는 엄청난 뛰어난 이런 기능을 가지고 거기에 탑재돼서 AI가 들어간 거죠. 옛날에는 그런 기능을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이라 해서 이런 카메라를 비춰가지고 그걸 인식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제가 현대전자라는 회사에 있을 때 비전이라는 장비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연구팀에 소프트웨어 팀에서 엄청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연구했던 게 뭐냐면 지금 톨게이트 지나갈 때 어때요? 그냥 통과되죠. 근데 그 기술이 벌써 그 한 20년 전에 벌써 다 개발이 됐던 거예요. 개발이 됐었는데 대기업에서 할 거냐 중소기업에서 할 거냐 중소기업에서 치고 나왔다가 대기업에서 그냥 안 친 건데 처음에는 속도 때문에 얘가 이 하이패스를 통과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고속도로처럼 확 뚫어놓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뚫어놓지 않았던 걸 80km 뭐 20km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전이라는 게 완전히 딱 인식이 되면서 그 카메라가 이 차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하이패스 카드를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속도가 80km가 넘어도 얘가 인식을 해요. 100km가 돼도 인식을 합니다.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80km를 해놨지만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 비전이랑 카메라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삼성 계열사에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각 기능이 점점 좋아진 거예요. 이 카메라 비전. 우리가 이제 지나갈 때 야간에 교통 그 카메라 딱지 띄잖아요. 그 시커먼 밤에도 카메라를 찍잖아요. 엄청난 조도가 좋은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는 그런 시각 능력이 우리 스마트폰에도 들어와서 AI 기능이 탑재가 돼서 AI로 얘네들이 글자뿐만 아니라 사진, 영수증, 동영상을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똑똑하게 분석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능,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음성 대화, 그 다음에 기억력, 그 다음에 뛰어난 시각 능력. 또 하나는 기억력이 뭐냐면 하나의 채팅창에 매번 질문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채팅이라면 먼저 했던 채팅창으로 가서 하셔도 그 대화 내용을 이어을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그 맥락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매번 새로운 채팅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어떤 기억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내가 1년 내내 제미나이한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지난 25년 동안 너를 괴롭힌 내용이 내가 뭔지 한번 나한테 차트로 보여줘 하면 1년 동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얘가 분석해서 당신은 어떤 내용으로 질문했고 어떻게 질문했고 이런 것들을 쫙 요약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롭혔는지 너무 복잡하게 질문해서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다라는 그런 AI가 그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했더니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줬어요. 막 이렇게 자기가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드럽다는 얘기를 얘기해 줬는데 그만큼 제가 괴롭히질 않았었나 봐요. 아주 더 많은 것들을 괴롭히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제미나이한테 질문했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질문했던 키워드가 뭔지 물어보면 얘가 알아내요. 그 질문 내역이 쌓여 있잖아요. 채팅 내역이 쌓여 있잖아요. 그걸 어느 하나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미나이 그 새 채팅창에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지난 1월부터 3월 동안 너한테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핵심 키워드 3개만 뽑아줘. 그러면 얘가 뽑아줘요. 뭘 질문했는지 이런 것들도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질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황금 질문 공식이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뭐 해줘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거의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질문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단 공식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더 좋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자격증반에서는 다른 공식이 또 따로 있는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때 좀 쉽게 그 이제 5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3단계로 제가 이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미나이한테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여행 계획을 짜고 싶을 때 그냥 내가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 가는데 여행 계획을 짜줘 이렇게 하는 것보단 얘한테 너는 20년차 여행 가이드야 여행 플래너야 라는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너는 그 전문 블로거야 유튜버야 아니면 너는 그 상담가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 너는 변호사야 뭐 이렇게 해주면 진짜 변호사처럼 검사처럼 판사처럼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면 나는 어떤 요리 레시피 책을 나만의 요리 레시피를 갖고 싶어 만들고 싶어 그러면 너는 유명한 우리나라 5성급 셰프야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냥 요리 선생님이야 이렇게 역할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얘한테 질문할 때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딱 맥락을 주는 거예요.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여행 가이드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2박 3일 강릉 여행인데 걷기 편한 코스로 짜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하고 여행을 갈 거야 어떤 장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2박 3일 강릉 여행 갈 거야 라고 얘기만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겠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가 걸어야 되니까 걷기 편한 코스로 알려달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좋아하시는 음식 스타일이 한식이야 양식이야 뭐 해산물이야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식당까지도 추천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박 3일이니까 숙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바닷가가 보이는 숙소로 잡아달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얘한테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어떻게 해달라 이거를
표로 뽑아 달라, 아니면 시트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그냥 보기 좋게 보고서처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PPT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얘가 출력 형식을 지정해 주면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아니면 한 장에 인포그래픽 카드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얘는 또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아니면 요일별로 2박 3일이니까 날짜별로 그 동선을 이미지로 만들어 줘라고 하면 그 날짜별로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되면 날짜별 이미지 프롬프트를 영문으로 반환해 달라고 하면 이미지 프롬프트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가 보기 좋게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3단 공식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하시죠? 이전에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 생성 AI인데 뭐 해줘? 질문을 많이 했어.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구체적인 3단 공식을 알고 계시면 내가 원하는 답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진짜 여행 플래너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가고자 하는 장소에 며칠 날 출발해서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장소 식당을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도착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다 네이버로 검색해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시간표대로 여행 계획을 일일이 엑셀에서 문서에서 작성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해주고 딱 어디로 갈 거다 여행을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얘기가 슈퍼 에이전트라 해가지고 AI가 예약도 해줍니다. 예약까지. 예약까지 네가 잡아줘. 숙소까지 예약을 해주고, 장소, 식당까지 예약을 해달라고 하면 예약을 해준다는 그런,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우리 톡방에 며칠 전에, KBS에서 시사 기획이라 해서 그 AI 에이전트라는 그거를 찍었어요. AI 에이전트라는 영상을. 그래서 그 영상 링크를 한번 우리 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1시간 정도 되는데, 저도 그걸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AI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에이전트예요. 진짜 AI하고 살고 있는, 협업하고 살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 전 세계 그런 사학과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와, 저렇게까지 된다고? 할 정도로, 진짜 지금 세계인들이 그 AI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한번 보시면, 이따가 이제 실습을 다 해볼 건데, 요거 가지고 다 해볼 건데, 이런 거죠. 스마트한 식당 건강관리. 요즘 AI 냉장고 나오신 거 알죠? AI 냉장고. 모르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AI 냉장고가 나왔어요. AI 냉장고도. 지금 삼성과 LG는 다 나왔고요. 그 냉장고가 그 앞에 서서 지금 현재 안에 있는 음식 재료 중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레시피를 해달라고 하면 뭐뭐 골라서 레시피를 해달라고 하면 얘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스캔해서 레시피를 화면에 보여줘요. 예, 그런 냉장고가 현재 나왔어요. 현재 나와가지고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냉장고가 예능 프로에도 벌써 나와가지고 그 예능 프로에서 그 만드는 거를 거기서 요리 레시피 뽑아서 요리하는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가지고 있는 냉장고를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로 비춰도 되고 내가 냉장고 안에 있는 요리를 재료들을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뭐 있다라는 거죠. 당뇨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사진 속 재료들만 만들 수 있는 저염식 반찬 3가지 레시피를 알려줘. 일단 얘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올린 거네요. 이렇게 올린 거지만 그냥 말로써 텍스트로 해도 되는 거죠. 뭐 양배추, 버섯, 파프리카, 당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려줘서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앞에 빠진 건 그거죠. 너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걸 빠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얘도 답은 나와요. 근데 이제 더 셰프라든지 요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더 디테일하게 잡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뭐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보여주는 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이드, 여행 플래너 요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 뭐 총무일 경우에, 진짜 회장일 경우에 이런 어떤 여행 계획 같은 거 세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로 가고 싶은데 추천해 달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얘한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갤럭시 AI 어시스트 했을 때 이 품격 있는 인사말 쓰기 같은 경우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동호회나 모임이나 경조사 같은 이런 글들을 써달라고, 쉽게 써달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모임이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어떤 이번에 어떤 단체 명칭이 바뀌었어. 명칭이 바뀌면서 그 회장님이 명칭 바뀐 거에 대한 인사말,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 있었죠. 매월 조회를 하면서 그 담당 뭐 본부장님이 직원들한테 어떤 인사말을 한다든지 어떤 우리 3월달에 어떤 해야 될 어떤 비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써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써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긴 영상과 문서에 대한 핵심 요약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시간짜리 건강 강의 영상, 특히 건강 강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허리 디스크도 있을 수 있고, 당뇨도 있을 수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영상 강의를 보면서 이걸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보고 있자니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해달라고 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내가 단축시킬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 우리 브레이브 브라우저 써보시고 계시나요? 그 유튜브, 거기서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유튜브 링크로 들어가셨을 때는 화면을 닫아도 영상을 끊어지지 않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있는 영상 링크를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보고 싶으니까, 아니면 스텔라 브라우저에서 다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용할 때 주의점. AI한테 내 모든 개인정보를 올려야 될까요? 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를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답을 줬다 하더라도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문맥이나 이런 대응들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초안을 기계가 AI가 만들어줬지만 그 초안을 보시고 한번 정리하시고 내가 원하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시작이 반이다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인공지능 AI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친절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미나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미나이를. 그래서 제미나이 하려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자, 근데 제미나이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제미나이가 설치가 되신 분이 있으실 거고요. 지금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검색해서 제미나이 치시면 돼요. 제미나이. 그러면 이 제미나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뭘 설치를 해야 되냐? 막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요걸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글 제미나이.
요걸 설치하시는 거예요. 설치 안 되신 분들 설치하시고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혹시 예전에 들어왔다면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열기로 해보세요. 들어갈 테니까. 자, 안 되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신 분들은 손 들어서. 자, 플레이 스토어 들어오셔서 제미나이 한글로 쳐서 요 마크, 요 별, 반짝반짝 별처럼 생긴 요거에 구글 제미나이 요걸 설치하셔서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되셨으면 열기. 요 화면까지 오시면 돼요. 자, 요 화면까지 와 볼게요. 다 오셨나요? 자, 여기까지 다 오셨을까요? 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본인 로그인을 하게 했었으면 로그인은 다 되어 있죠? 로그인 안 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로그인 되어 있죠? 본인 얼굴이나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저는 이제 얼굴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 얼굴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미지를 넣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 구조. 여기 가운데가 이제 제미나이고, 뭐, 여기가 이제 얘가 안내를 해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주는 화면이지만, 요것도 클릭을 하면 넘어가요.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내 문구라고 그냥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빠르게 가라고 여기 이제 해놓은 거예요. 글 작성, 출력. 저처럼 이미지 만들기, 음악 만들기, 글 작성, 활기찬 하루 만들기, 동영상 만들기 5개가 다 있나요? 다르죠? 다르실 분도 있죠? 뭐가 없어요? 동영상 만들기가 없으죠? 예, 유료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활기찬 하루 만들기. 아, 여기 또 없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음악 만들기는 있죠. 음악 만들기는 있고 이미지 만들기. 여러 가지 이런 기능 메뉴들이 각각의 스마트폰에 따라서 이래서 스마트폰 가기가 살짝 어려워요, 진짜. 이 폰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써도 이게 나오는 게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요거를 끄고 계정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무료 계정으로 바꿨을 때 얘가 잠깐만요. 일단 무료 계정 말고 이대로 갈게요. 일단은 제가 다 로그아웃 하고 나와야 되는 거라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어쨌든 보고요. 그래서 음악 만들기가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음악 만들기가. 그래서 음악 만들기가 들어온 게 한 달도 안 됐고, 그리고 요거는 기능이 너무 좋은 게 30초짜리 영상 음악을 만들어 주는데 선생님들이 글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셔도 되고요. 내가 찍은 사진을 올리셔서 이 사진을 분석해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요 음악 만들기 클릭을 하고 글을 써도 되고 사진을 찍어도 되고 영상을 올려도 되고 그걸 분석해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노래를 뚝딱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글 작성은 마찬가지예요. 글 작성은 뭐 활기찬 하루 만들기라고 했는데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뭐라 나오나? 요런 거 얘가 이제 AI 기능으로 만들어준 거네요. 여기 있는 기능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준 것 같고, 글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 하던 그 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질문 몇 가지를 보여줘요. 이렇게 질문 몇 가지를 보여주는 거고, 질문 몇 가지를 보여줘서 진행을 합니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되면 스토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 4가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샘플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만들기도 누르면 이런 스타일,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스타일로, 단색으로, 활주로, 뭐 리소그래프로,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이고요. 그다음 하단의 메뉴를 한번 볼게요. 하단 메뉴. 하단 메뉴가 여기 이제 일반적인 요게 이제 채팅창이에요. 채팅창. 깜빡깜빡 커서 그리죠. 그다음에 하단에 이 플러스는 눌러 볼게요. 플러스 눌러 보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기능이 들어있고, 갤러리라는 거는 내 스마트폰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고요. 파일은 한글 파일은 아직 안 돼요. PDF, 그 다음에 구글 독스, 그 다음에 TXT라고 텍스트 파일, 뭐 이런 PPT 이런 것들은 불러옵니다. 이런 거 파일들은 얘가 불러와줘요. 그 다음에 구글이 좋은 게 뭐냐면 이 드라이브 공간, 이 드라이브가 뭐예요? 구글 클라우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공간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얘가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성형 AI는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클라우드 공간까지, 사용자의 클라우드 공간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노트북 혹시 있나요? 노트북? 이 노트북이라는 건 우리 수업에 이걸 배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배우면 좋겠어요. 이 노트북이라는 게 구글 AI에서 나온 할루레이션, 그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 노트북 요약해주는 요약과 PPT와 인포그래픽,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팟캐스트도 만들어주는 그런 AI 사이트예요. 노트북이라는 게. 노트북 LM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노트북으로 나왔는데 내가 노트북 LM에서 작성했던 그런 제목들을 얘가 하나씩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노트북 LM에서 사용했던 이런 것들, 뭐 갤럭시 26의 AI 기능 이거 불러오면 이거를 불러와서 얘한테 제미나이한테 다시 역질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누르면 어때요? 내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플러스는 갤러리를 누르면 내 사진, 갤러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이런 갤러리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는 그 카메라라는 거죠. 이 카메라. 그래서 이 카메라가 열리고 옆에 보면 이 갤러리는 마찬가지로 포토 똑같아요. 이 갤러리로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율, 이건 1배, 3배, 그 다음에 광각, 요 기능까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전면 카메라, 요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전면 카메라, 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카메라로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 프로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유료기 때문에 프로라는 번째 이게 써 있고요. 선생님들은 없죠. 예,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없고 요 마이크는 있죠. 마이크. 요 마이크는 키보드를 딱 눌러서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에 들어있는 마이크하고 좀 달라요. 요 기능이. 얘는 요 마이크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끝날 때까지 얘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스탑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전송을 누르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얘가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마이크가 훨씬 더 인식이 잘 돼. 내가 말을 끊을 때까지 완전히 끊어서 스탑 버튼을 누를 때까지 얘가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여기 클릭해서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안에서는 요 마이크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 타이핑 치는 것보다. 예, 요렇게 쓰시면 그럼 훨씬 더 질문하기 편하겠죠. 이렇게 하시고 요 끝에 있는 게 요 물결처럼 되어 있고 반짝거리는 게 요게 바로 라이브 채팅이에요. 갤럭시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 채팅. 챗 GPT에도 라이브 채팅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게 되면 얘가 내가 얘기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지금 유튜브 반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 만들기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는 제미나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 제미나이 초보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핵심 기능 5가지만 나한테 설명해 줄래? 유튜브 강의에서 제미나이를 설명하신다니 멋지네요. 초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기능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세요.
둘째, 글쓰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에세이, 심지어 시까지 써달라고 할 수 있죠. 셋째, 정보를 요약해줍니다. 긴 문서나 웹페이지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넷째, 외국어 번역도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다섯째, 코딩 도우미가 되어줄 수 있어요.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거나 오류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 외에 또 다른 게 궁금하신가요? 아니야, 됐어. 이반 여기까지 할게. 네, 알겠습니다. 자, 라이브 채팅은 지가 맞췄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프로라고 돼 있는데 프로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네. 마이크 앞에 네. 그걸 클릭하면 빠른 모델, 빠르게 바꾸는 사고 모델 그런 아,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 모델 여기서 이제 누르게 되면 이 프로 모델은 일단 유료 버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고 모델과 빠른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답변을 얻을 때 빠르게 좀 나오는, 이게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요. 사고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고 모델은 얘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대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울트라는 여기에 보시면 구글 AI가 가지고 있는 최고 기능까지 다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가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프로로 써 있어서 프로로 하게 되면 시간은 오히려 좀 걸려요. 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시간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프로로 돼 있다는 거는 유료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빠른 모델로 돼 있었는데 아, 클릭을 했더니 프로 그쵸. 보이죠? 예. 요 빠른 모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고, 어때요? 얘가, 그리고 답을, 내가 질문한 내용을 얘가 텍스트로 다 써줘요. 써주고, 그 다음에 얘가 얘기했던 것도 지금 다 설명을 글쓰기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성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대화가 끝나면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쫙 뽑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지금 선생님들이 제가 제미나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지만 얘한테 5가지 요구를 해놨더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얘기 안 한 게 여기 하나 있죠. 외국어 번역과 코딩. 근데 앞에 3개는 제가 다 해줬죠. 근데 얘는 2가지를 더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번역도 해달라고 하면 번역도 해주고, 코딩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프로그램 같은 거 짜려고 그러면 이 코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초등학교만 가도 유치원생들도 코딩을 배우는데 AI한테 우리는 코딩을 몰라도 그냥 말로 써도 프로그램을 짜준다는 거예요. 말로 써도. 이런 것들을 AI한테 하나 둘 질문하시게 되면 어때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 둘 선생님들이 질문도 해보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아까 강의 안에 있던 것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도 만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저랑 같이 이제 마지막 차수까지 한 10차수 이상 가게 되면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하고 내 이름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콘텐츠로 갈 건지를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막판에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의 채널들을 개설한 거에서 영상 업로드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할 거니까, 그런 어떤 콘텐츠로 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 거다. 지금 만들었지만, 이번에 수업 중에 만들었지만 나중에 또 만들어도 돼요. 이제 그건 굳이 뭐 고민 막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는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정립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차 그걸 만들어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수업 시간에 오늘 이제 제미나이에 대해 할 거잖아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문구들, 요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한번 제미나이에 대한 질문을 해가지고 한번 각자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돌출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아까 여기대로 그냥 하셔도 되고, 여기대로 그냥 하셔도 되고, 우리가 아까 어땠어요? 제미나이에서 새 채팅창에서 타이핑을 치면 어렵다 그랬죠?
그냥 이 마이크 눌러서 마이크 스마트폰 좀 가까이 대가지고 말로 하시면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을 치지 마시고 그냥 마이크를 쓰세요. 마이크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 모델 빠른 모델이나 그다음에 사고 모델 두 가지로 바꿔서 해보셔도 되고 프로 모델이 적용이 몇 번까지는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 모델도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한번 요거 말로써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타이핑을 치셔도 되고 말로써 하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답이 나오는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 이미지를 찍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이 화면에 이미지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요 재료가 나오니까 요거를 카메라로 선생님들이 이제 찍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카메라로 요걸 찍어 보시는 거예요. 찍어서 자 이제 너무 가까우니까 얘가 안 되죠. 찍어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첨부하기 해놓고 아니면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지금 여기서 바로 찍으셔도 되고 카메라로 아니면 주변에 뭔가 만약에 있으니까 지저분하면 어때요? 우리가 카메라로 나가서 카메라로 찍는 거죠. 그냥 카메라로 아예 찍어서 그리고 이제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는 거. 그래서 이걸 찍은 거를 가지고 여기 연필을 눌러서 글씨 같은 거 다 지우는 거죠.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르기를 해서 요 상태로만 저장을 해가지고 요걸 저장해서 요 이미지를 우리 제미나이에다 불러오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 요 이미지를 제미나이에다 불러와서 갤러리로 요걸 불러오는 거죠. 불러와서 첨부하는 거죠. 첨부하고 나서 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요 얘기를. 자, 당뇨가 있는 남편을 위해 사진 속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저염식 반찬 3가지 레시피를 알려줘.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바로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핑 글자 틀리는 것도 없이 철자 틀린 것도 없이 잘 써주죠. 이 상태에서 요 비행기 요거 이제 요 비행기를 제출하는 거예요. 요거 딱 눌러보는 거죠. 자,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냉장고 속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하네요. 당뇨 관리의 핵심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고 자, 요 마이크로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음성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음성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대답을 해주니까 보세요. 3가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양배추 버섯 볶음, 그 다음에 두부 파프리카 소박이, 그 다음에 청경채 당근찜. 요 3가지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잘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 거를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 레시피니까 이 레시피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레시피대로.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식사 팁도 알려주고 한 번 더 맞춤형 질문을 얘가 또 하는 거죠. 자, 마음에 안 들면 만약에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질문했던 요 창을 꾹 누르면 복사와 수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내가 추가로 더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바꾸면 여기 밑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복사하게 되면 요 질문을 다시 밑에다가 또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거지만 수정하는 거는 이 상황에선 수정하는 거는 바로 또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는 우리 이제 톡방에다가 올려볼게요. 톡방에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쭉 밑에까지 내려오면 엄지척과 엄지 밑으로 내려간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고침이 있고 그 사각형 2개의 박스가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이게 바로 복사하기예요. 복사하기. 그 다음에 끝에 점점점 3개는 눌러보시면 요거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니까 복사 눌러서 그러면 얘가 이 내용을 다 복사를 한 거예요. 이 복사했으면 요거를 화면을 닫고 우리 톡방에 가서
우리 반에 가서 여기다가 꾹 누르면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나온 대답으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질문까지 같이 넣고 싶으면 그것만 또 따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요리를 뭘 만들어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뭘 해 먹을까? 아니면 뭐 지금 남편을 위한 요리 했지만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 요리, 저염식 건강 요리 반찬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겠죠. 건강 요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사 붙여넣기도 선생님들이 잘 해보셔야 돼요. 요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맨 상단에 가보시면 지금 이제 당뇨 환자를 위한 저염식 반찬이라는 제목을 얘가 아예 이제 넣었어요. 첫 번째 걸로 해서 답을 넣었는데 여기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이건 공유 버튼입니다. 공유. 이 내용 자체를 그냥 공유해서 링크 주소를 내가 보내는 거예요. 이걸 누르게 되면 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공개 링크를 만들어서 요거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톡방으로 가져가게 되면 여기 했던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없네. 자, 채팅방에 이렇게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간다? 채팅방에 가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로 가는 거예요. 주소. 이렇게 그럼 요걸 누르면 내 재미나요 화면 그대로 나옵니다. 화면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 링크 주소가 나오고 요런 식으로 질문한 내용까지 같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시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돌아가서 연습을 하실 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돌출한 답만 보내실 수도 있고요. 돌출한 답만 보내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링크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링크를 보낸다는 거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썼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프롬프트 쓴 것까지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지금은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겠지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과제를 하실 때 요런 연습을 하실 때 요렇게 링크를 보내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링크로 보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점 3개를 누르면 내가 질문한 거를 고정할 수도 있고요. 고정. 그러면 이 질문 창에 여기 이제 내 왼쪽 삼선 창에 제일 상단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변경은 얘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이 제목 있죠? 이 제목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날짜와 이름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이름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날짜, 오늘 날짜 026.03.30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당뇨 환자에 대한 레시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름 변경하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요걸 어디서 찾냐? 요거 3단을 딱 누르면 지금 질문한 내용이 여기 첫 번째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고정으로 누르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점. 그러면 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맨 위로. 채팅한 것 중에 맨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보는 건 뭐냐? 요 3선. 3선은 내가 지금까지 대화했던 내용을 모두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레시피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질문을 던져도 되는데 같은 어떤 음식 만드는 레시피라면 여기서 해도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아는 이제 플래너잖아요. 플래너. 이 플래너니까 이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플래너는 선생님이 새 채팅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연필과 사각형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채팅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새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 채팅. 새로 채팅으로 바뀌고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써 있는 요런 내용들로 한번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똑같이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내용을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바꿔보는 걸 해도 되고 요 내용을 그대로 그냥 해보셔도 됩니다. 뭐 연습하시는 거니까 요 내용 그대로 하셔도 되겠죠. 자, 저도 이제 마이크 써서 또 해볼게요. 고등학교 동창 4명과 봄 소풍을 가려고 해 60대 여성과 남성이 걷기 좋은 완만한 산책로와 맛집을 포함한 당일치기 코스로 여행 계획을 추천해줘. 자, 요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썼는데 문법이라는 이게 좀 틀리면 이렇게 써가지고 자, 봄꽃 여행으로 바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 4명과 봄꽃 여행을 가려고 해. 그래서 60대 여성과 남성이 걷기 좋은 완만한 산책로와 맛집을 포함한 당일치기 코스로 여행 계획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여행 계획, 여행 장소. 뭐 추천해줘 해도 되고 만들어줘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제출. 자, 제출을 하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꽃피는 봄을 맞아 고등학교 동창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정말 즐거운 계획이십니다. 60 자, 요거는 이제 얘가 대답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꺼도 이 결과값은 다 나옵니다. 결과값은 나온 상태에서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현재 기본적으로 한 3군데를 추천을 해줬어요. 3군데로. 저는 이제 봄꽃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꽃 여행이라고 말씀드렸고 60대 여성과 남성이 걷기 좋은 완만한 산책로로 얘기했고 맛집까지 포함한 당일 코스로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는 양평과 오전에 두물머리와 세미연을 가고 점심에는 양평에 있는 유기농 쌈밥, 장어구이를 먹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계곡면에 있는 산수유 마을을 가래요. 예, 지금 이렇게 양평을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가평을 또 해줬어요. 아침 고요 수유목원, 그 다음에 가평 잣두부 전골, 그 다음에 자라섬에 있는 남도 꽃정원. 예, 여기 저는 여기 자라섬은 가봤는데 꽃정원까지는 안 들어가 봤어요. 더 안쪽까지 안 들어가 봐. 너무 많이 걸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진 않았는데 상당히 뭐 항공사진으로 이 축제 때 꽃 사진이 올라온 거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멋있고 넓고 여기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천 자유공원과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월미공원의 산책로,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줬어요. 그렇게 뽑고 당일치기 여행을 해줬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나왔어요? 자, 나온 거를 공유를 해볼게요. 나온 거를 여기 공유로 눌러도 되고요. 여기 공유,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 질문한 내용까지 다 나온다 그랬죠. 질문한 내용까지. 자, 이걸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복사를 다시 해서 내 채팅창으로 가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링크로 나오죠. 우리 원혜원님 보시면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올려보세요. 자, 남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경주 여행 가려고 해. 2박 3일 계획 중이야. 역사에 관심 많은 아들과 즐겁게 여행할 수 있고 맛집도 갈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줄래? 예, 좋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1일차, 와, 2일차, 3일차, 요약까지. 그 다음에 출처까지 나왔네요. 얘는 지금 여행 출처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구글 지도까지 얘가 제공을 해줬어요. 구글 지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이렇게 지도까지 나오고, 예. 이래서 구글 AI가 좋은 게 이런 것까지 얘가 다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자, 이렇게 했고, 자, 우리 경희코님은 강원도 부부, 강원도로 여행 가는 거예요. 2박 3일.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쭉 나오잖아요. 야, 2박 3일, 2일차, 3일차, 이렇게 쭉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이렇게 같이 여행을, 질문한 거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링크 보내셨으니까, 우리 다른 분들 다 공유를 해보세요. 이 공유해보시는 거 해보셔야 돼. 안 해보시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자, 이렇게 하니까 플랜이 딱 나오죠. 복사했을 때하고 이렇게 링크를 공유하게 되면 이게 더 보기가 더 편합니다. 보기가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걸 하셨나 보네요. 예. 자, 안 되시는 분은 선생님이나 저한테 오세요. 예, 이게 두 가지 여행 플랜. 네, 우리 사리차 홈칫 선생님 볼게요. 경기도 봄권 여행 추천. 예, 고학년. 예, 그 다음에 점심 돈가스 저녁. 예, 점심 시간엔 돈가스, 저녁은 맛있는 파스타까지. 예, 용인 코스로 추천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식당 이름까지.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하게 되면, 식당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주소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또 나오겠죠. 그럼 얘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안산 코스로도 이렇게 30cm 옛날 왕돈가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파스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런 얘가 안내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축제 기간이니까 조금 일찍 방문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팁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도 한번 공유해보세요. 질문된 거에 대해서 나온 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 김학숙님 뭐 안 드시는 게 있어요 또? 이 부분은 여기 공유, 예. 공유 누르면 응. 끝 이렇게 돼. 뭐가 뜨지가 않아요? 그러게. 그죠? 얘가 이 두 개다가 아무것도 안 떠. 뭐를 꺼놓으셨나? 설치할 때 뭔가 그러니까. 허용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응. 그죠? 설치할 때 뭘 허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이 데이터 질문한 내용을 지금 지웠다가 다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설치할 때 뭘 허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권한 허용을 안 한 것 같아. 저요 한 번 썼는데 나왔거든요. 그거 네. 다시 찾아보면 여기 함선. 내가 질문한 거. 요렇게. 그것도 그게 여행 가는 거 했는데 여행 가는 거 여기 지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었어요? 네, 여기 안 들어왔어. 아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찾으려고 나. 그게 지금 없어. 저장이 안 된 거야. 그죠? 네. 뭐가 에러 났었나 봐. 자,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 잠깐만 볼게요. 이게 그 설정에서 앱을 찾아보면 그 제미나이 한번 볼게요. 제미나이 여기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지금 공유 안 되시는 분. 특별히 허용 권한이 없는데
자, 원래 이렇게 떠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뜨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재미라이한테 물어봐도 되죠. 만약에 재미라이한테 그 라이브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봐가지고 지금 공유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링크 생성이 안 되는 창이 팝업 창이 뜨질 않는데 해결책을 알려줘 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요 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다른 분 올린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올린 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서경철 님이 맨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끝에서부터. 자, 서경철 님 올리신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부산 여행 2박 3일, 이게 울산 식당 소개해줘.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더 낫겠죠. 누구랑 간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울산 1일차, 2일차, 3일차 여행 꿀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부산은 동해선 전철로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시면 김학승님 거 보면 공유한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도 되지만 지금 링크를 하라고 했던 거니까 30대 중반에 1박 2일 여행지, 자 30대 중반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 그 다음에 1박 2일로 코스를 추천해줘. 이게 오타가 나도 얘는 이 맥락을 이해합니다. 맥락을 이해해서 그거를 써줘요. 이렇게 오타가 나도. 그게 AI의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30대 여성이 이제 중반에 떠날 수 있는 여행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강릉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인천 영종도도 얘기해주고, 세 가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왜 세 가지만 알려줘?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런 어떤 몇 가지 알려주려고 얘기 안 했을 때는 한 가지만 해줄 때도 있고요. 세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그 기본 맥락 추천 어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또 다시 한번 똑같은 걸 했어요. 고학년, 그 다음에 엄마가 여행 가려고 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 여행을 해주겠죠. 쭉 디테일하게. 네, 이런 식으로 짜주고, 그 다음에 우리 경영팀 또 보내셨고, 한번 보시면 진도, 여행 많이 나오네요. 이 코스가 진도도 나오네요. 네, 진도. 추천 1박 2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또 물어보는, 얘가 보면 사람마다 이 답이 나오는 게 좀 다르잖아요. 희한하게. 여기 보시면 아까 다른 분들은 이런 질문이 없었죠. 근데 이 선생님 그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물때를 알려달라고 할까? 아니면 이 호텔을 알려달라고 할까? 그 다음에 다른 일정까지도 해줄까?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해주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엔 우리 서경철님 하나 또 올린 거, 아까 거구나, 잠깐. 네. 그죠? 아까 거죠? 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우리 김정희님 거 한번 보게 되면, 이건 2000이 나왔네. 그쵸, 2000도 갈만하죠. 당일치기. 네, 2000, 얘는 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코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여기 또 표를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시트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시트만 복사가 가능해요. 요거는 요 시트만 가져가는 거예요. 시트만. 그래서 요 시트만 복사가 가능하게끔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까지 같이 나왔네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코스를 얘기를 할 때 보면 다양한 어떤 얘기들을 보여주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결과값만 이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링크 생성을 해서 질문한 값까지 같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은 이렇게 질문했네? 이분은 저렇게 질문했네? 이런 것들이 같이 프롬프트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행 계획했는데 나는 여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여행 계획이 나왔네, 이런 여행 장소가 나왔네,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봤고, 자, 이번에는, 자, 여행 플래너를 짰더니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나왔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프롬프트 질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한번 우리가 갤럭시 지난번 했던 글쓰기 어시스트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우리 모임에서 이런 동창회 모임에서 이런 글을 써야 되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주말 등산 동호회에서 시무식 아니면 3월 원래회 때 회장으로서 한 3분짜리 인사말을 써달라고, 특히 안전을 강조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금 당장 뭐 말씀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 뭐 등산도 되고 아니면 우리 사무실 아니면 우리 동창회 모임 같은 거 그때 회장이 얘기할 어떤 인사말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등산이니까 안전,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이니까 그다음에 침묵 이런 것들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글쓰기는 또 어떻게 얘가 써주나 한번 그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요걸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여행을 끝났으니까 요건 채팅창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와서 다시 여기다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방송대 이천 동문회에서 4월 원래회를 할 때 회장님으로서 할 얘기를 3분짜리 인사말을 만들어줘. 동문회 동문들끼리의 친목과 소통을 강조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작성해줘.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제가 했습니다. 회장님은 좀 그렇죠. 회장으로서 할 얘기를 한 3분짜리 3분 긴가요? 1분을 할까요? 1분을 할게요. 얘기를 한 1분짜리 인사말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동문의 동문끼리의 침묵과 소통을 강조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내가 말로 했지만 조금 문맥이 안 맞는 것들은 좀 수정할 거 이렇게 수정하시고 나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제출. 그러면 요렇게 느낌을 인사말을 써달라고 한 거니까 요거를 딱 제출하게 되면 이번에는 요게 된 이야기가 나오겠죠. 반갑습니다. 이천 동문회 가족 여러분. 회장으로서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4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해주는 거고, 자, 4월 원래회 때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줄 써줬어요. 어때요? 이런 글쓰기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거 1분짜리 해달라니까 1분짜리 만들어주고 3분짜리면 엄청 더 길었겠죠. 네. 예전에는 이렇게 길게 안 써졌어요. 이 제미나이나 이 생성형 AI들이 글을 써달라고 하면 진짜 몇 줄 쓰다가 말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진짜 A4 몇 장까지도 막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다 보니까 이런 인사말 아주 AI로 아주 잘 써주는 거죠. 그래서 좀 여기다가 우리 단체에 맞는 단어들을 좀 쓰게끔 선생님이 고치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회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회장님이 보시면 본인이 이제 수정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문회에 맞게끔, 우리 조직에 맞게끔 수정을 조금 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이 이걸 보시고 수정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왜하고 예. 지난번에 카톡에서 AI로 글쓰기 했던 거. 예.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그거는 이제 글 써서 나오는 글 양이 이거보다 좀 작죠. 많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는 글의 양이 125자로 한정돼 있어요. 카톡에 카톡 그 문자 글쓰기 어시스트는 내가 질문할 수 있는 문자 글씨가 125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얘는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한두 자가 아니죠. 이게 뭐 A4 글 한 자를 내가 써가지고 디테일하게 내가 질문을 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값들 3000자로 써줘, 뭐 에세이로 써줘 하면은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글쓰기 어시스트로 내가 문자나 카톡이나 보낼 때는 그걸 쓰셔도 되고 뭔가 조금 디테일 근데 거기서 기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미나이로 와서 그 글쓰기 어시스트처럼 기능을 써서 글을 만드셔도 되고 문서 작성 같은 거 할 때는 재미나이로 와서 그렇죠. 훨씬 더 높죠. 이렇게 글쓰기를 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제미나이를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글 쓴 거를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하면 얘가 슬라이드로도 만들어 주겠죠.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 보여드린 게 여기 요 메뉴예요. 여기 메뉴. 요 메뉴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인사말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링크를 만들고 자, 복사해도 되고요. 바로 카톡으로 가도 되는데 복사하고 제가 우리 카톡방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말 글쓰기 하는 거를 제가 했던 이렇게 동창의 글이 아닌 선생님들이 원하는 우리 가족들한테 쓰는 뭐 편지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생일 축하글, 이렇게 인사글 이런 것도 작성을 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부모님 생신이 뭐 다가온다든지 이제 조만간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스승의 날에 관련된 아니면 부모님 어버이날에 대한 아니면 올해 이제 노동절 5월 1일 날 이제 쉴 것 같아요. 공휴일 잡힐 것 같으니까 그 공휴일 노동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인사말로 써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네,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해볼게요. 공유를 해볼게요. 공유를. 자, 우리 이제 우리 이정혜님 쓰셨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행 얘기네. 요거는 지금 여행 얘기. 아까 안 하셔서 잘하셨어요. 요렇게 지금 됐고, 여기 좋네요. 아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영희님. 자, 우리 김영희님 이렇게 또 볼게요. 어떤 내용이 또 올라왔을까? 갑자기 인터넷이 안 따라주네요. 나갔다가 다시 해볼게요. 정말 안 들어가지나? 기다려보죠, 뭐 조금. 됐다. 예, 고교 동창 모임 인사말 30초 버전. 예, 30초 버전. 30초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쫙 해주고. 여기는 또 옵션으로 했네요. 반감과 추억을 강조하는 버전. 감성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트 버전이 있네요. 위트 버전. 예, 이거는 이제, 이게 나오는 분들마다 답이 다 다르죠. 저는 이제 한 가지만 글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옵션을 해서 감성 버전이 있고, 위트 버전, 좀 유머가 섞인 이런 위트 버전으로 만들어줬어요. 30초짜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30초 버전이니까 요걸 가지고 쇼츠 영상을 만들어도 되겠죠? 쇼츠 영상. 요걸로 이제 쇼츠 스크립트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나중엔 요런 식으로 됐고, 속도 조절. 자, 회장으로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공지사항이나 감사 인사를 버전으로 다시 다듬어 드릴 수 있대요.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다듬어줘 하면 요 내용대로 얘가 나한테 질문한 내용대로 다시 써줍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요 다음에 우리 감사인사 문구 작성 도움에 대해서 함께 일했던 선생님 그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장을 작성해줘. 편집을 써줘. 여기도 이제 1번 퇴사나 이직 시에 관련된 예서를 들어줬고요. 요렇게 요 문구 하나, 요 문구 하나, 요 문구 하나 세 가지. 그 다음에 동료 같은 관계일 때 이렇게 다정한 친근한 인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써줬고, 그
근데 간단한 메시지 문구로 했을 때는 문자는 카톡용으로 이렇게 또 3가지로 각각 그런 거 했어요. 몇 가지예요? 총 9가지 글을 써줬어요. 여기는 이렇게 인사 문구로 했더니 이렇게 9가지 형태로 작성을 해줍니다. 다양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열 몇 분의 이야기, 이 AI 결과값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네. 그러면 요걸 보고서 요런 형태로 써줘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해달라고. 자, 또 한번 보시고. 손자 격려 메시지 선물. 예. 좋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아주 잘 따르겠죠. 근데 갑자기 얘가 더 이상 안 보여주, 됐다. 이제 뜨네요. 5월호에 어린아 손자에게 품위 있게 축하해주고 좋은 말로 격려해주는 말을 작성해줘. 라고 했어요. 자, 사랑하는 누구야. 어린이날 진심으로 축하한다. 요걸 이제 어린이날로 해도 되지만, 어린이날 맞아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건강히 자라. 대지를 정강하게 비추는 햇살처럼 우리 곁에 있어 주어 고맙구나. 지금처럼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배우고 내 안에 품은 소중한 꿈을 이렇게 해달라고. 품격 있는 스타일, 이번에 따뜻한 스타일, 그 다음에 활기찬 스타일. 좋네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3가지가 또 있어요. 이게 얘는 또 이렇게 이런 질문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죠. 이게 나오는 AI가. 그래서 어떤 단어를 축하할까요? 그 다음에 선물이나 이벤트가 또 있을까요? 평소에 대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얘가 그걸 써준다는 거야. 대화 습관까지도. 듬직한 우리 누가 뭐 생일 축하한다, 어린이날 축하한다, 이렇게 띄워놓는 이런 이야기들을 작성을 한 거죠. 자, 우리 경희콘님 거 한번 볼까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여기 넘어가 볼게요. 김학수님 거.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때요? 재미나요? 재밌어요? 네, 이런 거 말고, 글 쓰는 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할 게 엄청 많습니다. 해볼게. 이게 재밌는 게 되게 많이 있으니까. 회장 됐어요? 예, 회장. 4학년 회장. 와, 이거 해서 보내주면 좋아하겠죠? 네, 이런 글 하나. 그냥, 우리 누구야, 너 이번에 회장 된 거 되게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편지글처럼 이렇게 격려형, 멋진 조언형, 그 다음에 카드 문구형 해가지고 카드처럼 만들어서 선물과 함께 줄 때, 이렇게 카드까지 써서 해주는 요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들 3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3가지 버전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하는 거죠. 그죠? 뭐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내가 추천을 해준 거니까 상황에 맞게 골라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인사말 하나만 써줬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이렇게 편지글을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3가지 버전을 내가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요게 좋아. 그럼 요걸 쭉 드래그해서 꾹 눌러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사. 딴 데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게 꾹 누르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을. 아니면 이게 조언형이 좋다. 그럼 이렇게 꾹 눌러서 요걸 가져가고 그 창에다가 가져가서 이름만 바꾸면 되겠죠? 요것만 바꿔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런 이야기들도 조금 더 내가 살을 더 붙여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김미라님 한번 볼게요. 연결. 동창의 인사말. 연말까지 갔습니다, 이제. 자, 이제 감성적이고 따뜻한 추천. 동창의 느낌 인사말. 아주 짧게 썼네요, 진짜. 이렇게 길게 써달라고 할 때 하고, 이거 짧게 썼더니 3가지. 담백한 느낌, 격려와 응원의 느낌. 여러 가지 이제 3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글쓰기 어시스트 할 때하고 좀 많이 다르죠? 얘가 더 잘 써주는 느낌도 있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걸 이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영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프롬프트를 한번 더 복습하면서
복습하면서 또 제미나이를 좀 더 다양한 이번에는 글로만 써서 글로만 받아봤지만 이미지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안에 글씨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나만의 생성형 카드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해볼 테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특별한 날 아니신 이상 결석하지 마시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한 본인 자신을 위해서 박수치며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